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제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소나무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청정지역이었던 한라산에도 제선충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빚어지면서 단전과 단수가 잇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상처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갈등을 빚는 의료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직무 관련자들과 사적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를 휩쓴 소나무 제선충병. 한라산 국립공원은 최후의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 안에서 제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소나무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670m 한라산 천백도로 주변. 잎이 벌겋게 변해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띕니다. 이 나무는 지난달 산림청 예찰단이 처음으로 발견했고 최근 제선충병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발 650m인 국립공원 주변 지역에서 제선충에 감염된 적은 있지만 공원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 기온에 의한 기후 변화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 이런 게 지속된다면은 매개충이 활동 범위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 건가. 이 제선충병 감염목은 2달 전부터 고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감염 사실을 확인한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소나무를 제거한 뒤 주변에 나무 주사를 놓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의 소나무 숲은 1,300헥타르로 80만 그루가 자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 전체 소나무 숲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한 5억 정도의 이제 소유가 될 거로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도 계속 타진하고. 한라산 국립공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고사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공원 전체로 제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자연녹지 지역에 제한된 뉴스테이 사업을 반려했습니다. 제주도는 서울 지역 업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연녹지 3곳에 20층 이상 높이로 1,400세대를 짓는 뉴스테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고도 완화와 주거 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4층 이하 건축 행위만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그러나 주거나 상업 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은 고도 완화와 함께 기반 시설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들어 사는 오피스텔에 시도 때도 없이 전기와 수도가 끊기면 어떨까요? 서귀포시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권 다툼 때문에 주민들이 몇 달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오피스텔. 마치 정전이라도 일어난 듯 컴컴합니다. 오피스텔 100여 세대 가운데 17세대의 전기와 수도 공급이 4시간 동안 끊긴 겁니다. 17세대예요.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소대면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우나 그러니까 방 있으면서도 목욕탕 가서 싸워야 되고 밥을 사 먹어야 되고.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한 것은 오피스텔 관리업체. 차단기를 내리고 수도관을 잠근 뒤 자물쇠로 잠궈버린 겁니다. 이렇게 단수와 단전 사태가 빚어진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10여 차례. 20년 동안 오피스텔을 관리해온 업체를 믿을 수 없다며 일부 주민들이 새로운 관리단을 만든 뒤부터입니다. 기존 업체 측이 관리비가 밀렸다며 단전과 단수를 되풀이하자 주민들은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로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과다한 관리비와 그다음에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을 갖고 관리단을 구성하였고 관리업체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횡령이라다 배임, 그다음에 전기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일단 고소나 고발을 하였고.
관리업체는 계약 해지를 결정한 총회가 무효라며 새로운 관리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오피스텔 운영권을 놓고 두 관리업체가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오히려 상처를 입거나 병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 의료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보름 전 제주 시내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던 40살 박모 씨. 혀 아래쪽에 조그만 구멍이 생겼습니다. 치료 기계에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상처가 생긴 겁니다. 병원 측은 치료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놓고 말다툼이 생기자 법대로 하라며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해 내쫓았다는 게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도리가 없잖아. 이거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더군다나 막 사람을 완전히 막 합의금이나 받으려고. 결국 박 씨는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취재진이 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업무 방해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해마다 천여 건의 의료 소송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승소율은 겨우 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이 의사가 이 사건들은 소송까지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더 이제 사고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사망사고와 중상 환자에만 적용돼 단순 의료사고의 보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홍만표 변호사의 제주지검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제주지검에서 홍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는 호텔 카지노 대표 김모 씨의 횡령과 배임 사건에 대한 2013년 수사 자료를 제출받아 홍 변호사의 개입 여부와 무혐의 처분 사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지노 대표 김모 씨로부터 15억 원을 홍 변호사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공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지난달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제주시 토목직 공무원은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도시 내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청 건축 담당 공무원은 건설업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골프 세트를 받았다 직위 해제됐습니다. 어업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연락처와 녹취 파일 등을 사업자에게 넘긴 공무원은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비리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 강령을 한층 엄격하게 바꿨습니다. 연고가 강한 제주 특성상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사적 만남이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만큼 불필요한 사적 만남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저녁에 그분들과 만남을 가짐으로써 그분들이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항상 음식물을 접대받는 한에 따라 상응을 접대받는 것도 항상 개인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업무를 처리할 때 지금까지는 본인이 회피를 안 하면 그만이지만 앞으로는 제3자가 기피 신청을 하면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던 공무원의 외부 강의도 한 달에 3차례 또는 총 6시간으로 제한하고 행동 강령을 위반할 때는 무감경,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가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읍면동과 행정시와 함께 도정정책협력회의를 열고
공유재산 매각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한 반면 관리자 재량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난개발 방지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이 제주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점검 결과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75억 원이 남는다며 예산을 우선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모든 재원을 누리 예산에만 편성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제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용역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서울 제주 고속철도 타당성 재검증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안에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뒤 내년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 조형물과 가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 이른바 중덕삼거리에 설치된 막루와 임시 식당 등을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해군기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서귀포시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해 취해진 것으로 또 한 번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근무지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현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